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지금까지 조코칭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계획 세우는 것, 또 체크리스트나 일주 시간표 가지고 아이와 부모님이 서로 합의된 루틴을 만드는 것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한번 시도들 해보셨나요? 댓글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꽤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께서는 아직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중 또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저희 아이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요. 진득하게 좀 앉아서 1시간만 좀 했으면 하는데 저희 아이는 집중력이 약해서 10분, 20분만 지나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중력은 마치 이 아이의 어떤 고유하고 막 타고난 능력 같은 그런 맥락에 가깝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길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늘 아이에게 하기 싫어도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이는 또 나름대로 막 잘하고 싶고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부모님에 대한 불만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만 쌓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본질은 동일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혹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라고 바라봐야 문제의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한 학생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문제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엉덩이가 너무 가볍다 해야 되나?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네. 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네. 아니면 내가 뭘 얘기해야 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요. 너무 자주 일어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요. 아마 학생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계신 아드님들이 떠올라서 많이들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들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학생에게 3가지 방법을 조언해 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늘 말씀드렸듯 내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분량을 끝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와 관련해서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아마 시험을 볼 때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볼 때는 몇 분 내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풀어내야 한다는 아주 명료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어떤가요? 보통 이제 학생들 플래너 쓴 걸 보면 플래너에 뭐 국어 1시간, 수학 2시간, 영어 숙제 2시간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얼만큼 해야 하는데 수학 문제를 몇 개나 풀어야 되는 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차피 학원에서 내준 숙제 분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물론 한 번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적은 분량의 숙제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내가 30분이든 뭐 1시간이든 한 번에 앉아서 끝낼 수 있는 분량의 숙제가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책상에 앉은 이 순간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쉬는 시간 전까지 얼마를 끝내야 하는데 라는 목표가 없는 겁니다. 내 발등에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명확한 목표가 없는 건 동일한 거죠. 그러면 내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결국 제가 조코칭 1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최대한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정석 1번부터 20번 풀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16번부터 20번 이렇게 쪼개서 적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오늘의 맥락에 적용시키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텀이 오늘이라는 하루 단위든 혹은 학원 수업과 수업 사이에 2, 3일간의 텀이든 내가 뭔가 해야 하는 일의 덩어리가 있을 때 그걸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1시간 동안 10문제를 풀어내야 해, 1시간 동안 영어 단어 30개를 기억해야 해 와 같이 지금 내가 엉덩이가 책상에 닿은 순간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의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가 가벼운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요약하면 결국 내 엉덩이가 닿았다 일어설 때까지 나는 얼만큼을 해내야 하느냐의 목표치가 필요하고 그것은 이 덩어리들을 쪼개고 쪼갰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엉덩이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이가 책상에 앉는 순간 그때 얼만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조코칭에서 말씀드린 플래너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해야 하는 최소 분량을 함께 정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코치님 지난번 말씀 듣고 이미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것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아이들이 엉덩이가 가벼운 두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공부에 최소 단위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엉덩이가 가볍다고 했던 학생에게 제가 한 번에 몇 분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때 학생은 그래도 선생님 5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학생의 말처럼 50분을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해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늘 해야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늘 나는 열심히 하면서도 안 되는 실패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는 성취 경험을 쌓지 못하게 만듭니다. 50분이야 되면 좋겠지만 50분을 집중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통 50분 공부 10분 쉬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50분 집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50분 공부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25분 공부하고 5분 쉬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25분 공부하고 5분 쉬는 작은 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공부 방법을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모도로 기법은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탈리아의 경영 컨설턴트였던 프란체스코 치릴로가 1980년대 후반 제안한 시간 관리의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포모도로라는 건 이탈리아 말로 토마토라는 뜻인데요. 치릴로가 대학 시절에 토마토 모양의 조리용 타이머를 공부에 활용한 데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릴로가 제안한 것은 25분 동안 무언가에 집중하고 5분 동안 쉬는 것을 1포모도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클을 4회 완료할 때마다 긴 휴식, 15분 이상에서 보통 한 30분 정도까지의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오늘 몇 포모도로를 완료했는지 기록해 나갔다고 하죠. 물론 사람마다 이제 포모도로의 개수나 구체적인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은 짧은 시간의 공부와 휴식을 반복한다는 것이고 적어도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집중하고 딴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포모도로 기법 같은 게 만들어지고 또 유퀴즈나 각종 방송에서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추천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50분 공부 10분 휴식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부 주기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포모도로 기법의 또 다른 핵심은 적어도 내가 이 25분 동안은 엉덩이를 들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의 핵심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의 단위를 더 쪼개고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처럼 애초에 불가능한 시간 동안 앉아있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게 20분이든 30분이든 학생 입장에서 진짜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건 해볼 법하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시간 동안만큼은 화장실 가지 않고 물 마시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앉아있어 보겠어라는 목표를 명확히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 또한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잔소리를 계속하지 않으시려면 긴 시간을 아이에게 무작정 앉아있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이 지점을 아이와 명확히 합의하셔서 적어도 이 시간 동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명시적인 목표로 함께 합의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공부 시간 자체를 더 작고 여러 번의 주기로 한번 나눠보시고 동시에 그 주기마다의 내가 해야 할 분량을 대략적으로도 아이가 수립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주기 동안 내가 앉아 있었다, 동시에 내가 목표한 분량을 해냈다는 성취감이 다음 주기에 할 일을 지속해서 앉아서 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양이 모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 이어서 마지막은 이제 조금 고학년이나 중학생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실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방법입니다. 바로 과목의 전환을 활용하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은 공부할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순하게 과목별 공부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공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보면 수학 4시간, 영어 4시간 이렇게 단위가 큰 계획이 많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쪼개진 작은 목표도 없고 동시에 시간의 주기도 너무 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가 수학을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혹은 영어를 막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한 과목을 3시간,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엉덩이가 가벼운 학생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엉덩이가 가볍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것저것 관심사가 훅훅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 학생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고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여러 가지에 금방금방 녹아들 수 있지만 다만 그게 장시간 지속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강점을 활용하려면 한 번에 수학 4시간, 영어 4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한 25분 포모도로 기준으로 예를 들어 2포모도로 혹은 1포모도로 텀으로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집중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막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루즈해지기도 쉽고 동시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수학과는 다른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과목, 예를 들어 영어나 사회, 역사 같은 과목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순간 집중력, 단기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이 단기 집중력의 그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중학교 때 30분 이상 뭔가를 집중하면서 공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루에 한 3-4과목이 넘지 않는 선에서 수학 공부를 하다가 한 30분 뒤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영어 공부를 하고 다시 영어 공부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쯤이면 수학 공부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공부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건 짧은 주기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멀티태스킹이랑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멀티태스킹은 여러 일을 벌려놓고 동시에 여러 일을 하려다 보니 어찌 보면 어떤 것에도 집중을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제가 얘기 드린 과목의 전환이라는 건 그 전환의 주기를 짧고 여러 번 가져가되 그 주기 동안은 그 일 한 가지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의 전환을 통해서 높은 집중력으로 여러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여러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고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5 minutes rule이라고 해서 정말 5분 단위로 5분마다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5분 동안은 그 일에 초집중을 하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꼭 공부를 잘하고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조건이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가 집중력을 오래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꼭 문제라고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생각의 전환이 되게 빠르네, 이 아이는 어떤 일에 몰입하는 데 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네와 같은 장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아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공부 방법이 무엇일지를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취감도 있고 동시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쉬는 시간 동안에 뭐 휴대폰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어른들도 다시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이 좀 부모님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완전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포모도로 얘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면 이제 그 5분 단위의 쉬는 시간이 있었고 이 한 텀이 다 돌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쉬는 그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쉬는 시간은 좀 구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분의 시간 동안은 내가 이제 5분 이상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아이하고 뭔가 합의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애초에 그 포모도로가 진행되는 동안은 스마트폰을 방 밖에 둬서 애초에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정말 잠깐 눈을 붙인다거나 뭐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온다거나 뭔가를 마신다거나 그 정도 범주를 정해놓고 대신에 그 한 텀이 끝난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정말 뭐 폰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정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할 일하고 쉬는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자유 시간을 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보상처럼 좀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포모도로에서의 그 5분 휴식 시간은 좀 보상으로 활용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상을 주는 거는 결국 지금 현 시점에 아이 입장에서 하기 싫은 것을 하게끔 하려고,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포모도로에서 25분 5분 나눈 거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눈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애초에 그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 텀이 돌고 나서의 휴식 시간은 절대적으로 보상과 자유시간으로 쓰여져야 되는 건데, 그 5분이라는 시간은 그 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뭔가 마음껏 쓸 수 있게 했을 때 오히려 뭔가 시작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렇게 뭐 정말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완전한 자유시간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이 두 가지 쉬는 시간은 어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줘야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엉덩이가 가벼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3가지 방법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 일어설 때까지 내가 끝내야 되는 목표를 수립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의 일반적인 공부 시간의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과목 간의 전환을 통해서 집중력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의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찾아가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